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 교수 홍승범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배운 정전기학을 쿨롱 법칙이 아닌 가우스 법칙과 대칭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과 어떤 특별한 대칭, 예를 들어서 구형 대칭 혹은 원통 대칭 혹은 평면 대칭을 이용해서 전하들이 존재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대칭에서 나온 그런 전기장의 법칙을 갖고 전기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원통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원통 대칭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가 바로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무한대의 전선에 전하들이 균일하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한대의 전선, 그죠? 무한대의 전선에 전하들이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 그 전선에 있는 전하들이 뿜어내는 전기장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선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선과 평행한 방향, 그리고 전선과 수직한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선과 평행한 방향의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대칭적으로 있을 겁니다. 왜냐? 무한대 전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전하들은 아래쪽으로 힘을 발생시킬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전하들은 위쪽으로 힘을 발생시킬 텐데 그 양과 평균 거리가 같기 때문에 합은 0이 되죠. 줄다리기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전선과 평행한 성분은 0이 되고 남는 거는 수직한 성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수직한 성분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방향에 관계는 없고 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만 관계를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맥주캔 같은 원통을 가우스 표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우스 표면을 저렇게 갖다 놓으면 맥주캔에서 넓은 면에서의 전기장은 플럭스에 기여를 하지만 원 면에서의 플럭스는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평면은 저 직사각형을 말아놓은 저 평면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원의 원주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저 맥주캔의 길이인 L 그 곱한 것이 면적이 되겠고 그 면적에다가 이 필드엔 E를 곱하면 그것이 플럭스가 될 것입니다. 가우스 법칙은 우리가 가우스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플럭스는 그 안에 있는 그 표면을 경계로 하는 부피 내에 있는 전하 총량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Q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 전기장 E 곱하기 2파이 R의 길이 L 곱한 것이 되겠죠. 자, 그 L을 좌측항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분모가 되면서 L분의 Q라는 그런 항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L분의 Q는 바로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 되겠죠. 단위 길이당 전하량 L분의 Q를 람다로 우리가 대체를 하면 왼쪽 식과 같이 전기장 E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전하였을 때는 전기장이 E가 R제곱분의 1에 비례를 했는데 무한대 선전하가 되고 나니까 R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백열전구 그리고 형광등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형광등은 선전하와 같이 선형에서 광자가 튀어나오지만 백열전구는 점전화처럼 광자가 튀어나옵니다.
따라서 백열전구는 거리에 따라서 R제곱분의 1로 급격하게 변하지만 형광등은 R분의 1로 덜 급격하게 변하고 그것이 우리 눈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 천장에는 형광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마치 평면처럼 나오는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평면 전하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무한대의 선에 전하가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무한대 평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내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어느 지점에서든 간에 평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전기장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하 좌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위, 아래 혹은 앞, 뒤 나오는 전기장을 합을 해보면 똑같은 양이지만 방향만 반대인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어서 합력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남는 전기장은 바로 평면에 수직한 방향의 전기장만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평면 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면 대칭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좋은 가우스 평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설탕이 될 것입니다. 자, 각설탕의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평면을 가우스 평면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그 각설탕으로부터 나오는 플럭스를 계산해 본다면 6개의 면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면은 2면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일까요? 예, 바로 면의 법선 방향이 살아남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면이 되겠죠. 나머지 면은 플럭스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면의 면적을 A라고 하면 E 곱하기 A가 한쪽 면에서 나오는 플럭스가 될 것이고 두 면이 있으니 E 곱하기 EA 요것이 전체 플럭스가 될 것입니다. 이 전체 플럭스는 또다시 저 각설탕 안에 있는 총 전하량을 유전율로 나눈, 즉 진공의 유전율로 나눈 값이 될 테니 Q를 입실론 낫으로 나눈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E 곱하기 A, 이 면적의 2배 항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것이 분모가 되면서 EA분의 Q가 될 것입니다. EA분의 Q가 될 것입니다. 즉, EA분의 Q에서 A분의 Q를 단위 면적당 전하 밀도인 시그마로 대체하면 바로 전기장 E는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여기서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결과냐? 전기장이 거리에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거리에 있더라도 전기장은 일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한평면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한에 가깝다라고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평면의 넓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 간의 거리에 비해서 클 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명으로 들어와서 형광등을 평면으로 깔아주면 그러면 빛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기 굉장히 좋겠죠. 백열전구는 R제곱분의 1, 형광등 하나는 R분의 1, 형광등을 거의 평면으로 깔아주면 R에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천장을 보시죠. 어떤가요? 거실에 있는 천장을 보시면 평면 형광등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다 깐 게 아니라 군데군데 정사각형으로 깔아 있는데 그것이 평면 형광등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나요? 네,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다 커버하지 않아도 일정한 거리까지는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리드, 즉 메쉬 형태의 우리가 금속판을 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을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가지 정도의 대칭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배웠는데, 그러한 3가지 대칭을 이용한 것 중에서도 마지막 평면 대칭을 이용한 전기장을 구한 것을 갖고 과연 실생활, 즉 실제로 응용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축전기, 커패시터 안과 커패시터 바깥의 전기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무한 평면에 플러스 차지가, 즉 양의 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오른쪽 평면에 무한 평면에 음의 전하가 같은 양으로 무한히 존재한다고 칩시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왼쪽 평면은 플러스 시그마, 오른쪽 평면은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역시 평면 대칭을 유지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평면에 평행한 성분의 전기장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직한 성분의 전기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의 가우스 평면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가지 정도의 가우스 평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A, 즉 가장 위쪽이죠. 2 평면을 다 포함하는 가우스 평면을 그려봅시다. 자, 저렇게 그려보면 저 평면을 경계로 하는 부피 내에 넷 전하, 즉 전하의 합은 0입니다. 왜냐? 왼쪽에 있는 전하의 양과 오른쪽에 있는 전하의 양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0인 상황이 되면 넷 전하가 0이기 때문에 각 평면에서 나가는 전기장은 0이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B와 같이 한쪽 평면에만 가우스 평면을 주면, 자, 오른쪽 평면에선 전기장이 0이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왼쪽 평면에서만 전기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장의 크기는 저 평면 안에 있는 전하양에 비례하겠고, 아까 처음에 하나의 평면만 있었을 때는 양쪽으로 배분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2배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아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저기서 보시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 그 안에 있는 전하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너스 2만큼 왼쪽으로 하면 2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C번의 가우스 평면은 플러스만 포함하는 평면인데, 맨 위에 A번에서 왼쪽 평면 역시 전기장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다 몰릴 것이고, 오른쪽으로 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가기 때문에 B나 C나 같은 결론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축전기 바깥쪽은 전기장이 없고 축전기 내에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균일한, 즉 거리에 관계없는 전기장이 전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은 중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만 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가 양쪽으로 균일하게 전기장을 뿜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왼쪽은 왼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전기장을 뿜어낼 겁니다. 그 전기장의 크기는 2 입실론분의 시그마겠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면 그 화살표를 왼쪽엔 왼쪽 화살표, 오른쪽엔 오른쪽 화살표를 그리는데, 그 축전기 사이에도 오른쪽 화살표 하나 그리고 축전기 바깥에도 오른쪽 화살표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평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는 어떠죠? 양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데 역시 크기는 2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플러스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가운데도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바깥쪽으로는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화살표 3개씩 2번 그렸으니까 6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화살표를 그리고 나면 맨 바깥쪽은 플러스로 인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을 건데 2개의 크기가 갖고 부호가 바뀌니까 없어지고, 즉 2는 0이 되고, 가운데 있는 애는 플러스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2개가 합쳐지니까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를 2배로 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될 것이고,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로 인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과 플러스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애가 상쇄할 테니까 역시 0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이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축전기를 쓰게 되면 그 안에만 전기장이 국부적으로 적용이 되고 바깥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구형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배웠을 때 전하가 구름처럼 몰려 있는 경우에 바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균일하게 있으면 마치 점전화와 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구형의 전하들이 일정하게 분포했을 때 이 전하 구름 바깥쪽부터는 R제곱분의 1로 전기장이 마치 점전화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쪽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구름 같은 전하 안쪽으로 들어와서 임의의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임의의 지점 역시 이 구형 대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즉 나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즉 그 구표면에서는 같은 크기의 전기장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전기장은 내가 그 구표면을 가우스 표면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전하량만 중요하지 그 바깥에 있는 전하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전장에서 배웠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전하량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전하량이 바로 3분의 4파이 R3승 곱하기 전하 밀도인 로가 되겠죠. 그 전하량을 유전율인 입실론 제로로 나눈 값이 요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플럭스와 같을 테니 이 표면의 크기는 4파이 R 제곱 이 면적이 될 것이고 2가 바로 전기장의 크기가 될 테니 왼쪽 항에다가 그것을 놓고 오른쪽 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3분의 4파이 R3승 로를 입실론 낫으로 나눈 값을 우항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저기 있는 식과 같이 전기장이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 즉 R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름 안에다가 플러스 구름 안에다가 테스트 차지인 플러스를 갖다 놓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에 비례해서 전기장 또는 전기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리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힘이 바뀌는 시스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용수철이죠. 용수철 어떻습니까? 내가 늘린 거에 비례해서 힘이 증가하죠. 네, 늘린 거에 비례해서 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생각해 보시면 거리를 X축으로 하고 힘을 Y축으로 하면 정확하게 지금 구름 안에 있는 전기장과 같은 그러한 분포 혹은 직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름처럼 있는 전하 안에 내가 테스트 전하를 넣게 되면 마치 용수철 안에 용수철에 매스를 달았을 때 얘가 조화 운동을 하듯이
이 전하가 조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가운데 있었을 때는 힘이 0, 즉 평형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면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도 어떻게 보면 점으로 이루어진 질량이 아닌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즉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는 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우리가 구멍을 뚫어서 중앙을 뚫어서 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면, 네, 용수철 진자 운동처럼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때 진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예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예를 한번 생각하기 전에 이번에는 다른 한번 예를 생각해 보시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구름처럼 몰려있지 않고 이 구 표면에만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0입니다. 왜냐? 이것도 구형 대칭인데 그 안에다가 가우스 평면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이 안에 네트 전하가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안에 전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도 표면만 냅두고 아래 안쪽에 있는 모든 걸 다 도려낸다면, 그러면 지구 안쪽은 무중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은 2012년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래비티 엘리베이터, 즉 중력 엘리베이터가 될 텐데요. 영국에서 호주를 잇는 그러한 직행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국에서 가면서 지구 중심에 갔을 때 갑자기 무중력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영화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전자기학에서 기반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